친구 걱정.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아예 그거를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생각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내가 행복해야 상대방도 행복한 거고요. 내가 행복해야지만 자녀들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행복한 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거나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 해줄 수 있는지를 다시 고민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본인이 행복해지면 저희 집도 이제 옛날에 IMF 때 뭐라고 할까 좀 안 좋았었는데 그때 저희 형님이 이제 증권회사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저희 형제들한테, 부모님한테. 그래서 이것만 해결하면 된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명씩 도움을 주죠. 근데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싹 블랙홀처럼 빨아당겨요. 왜? 그것만 해결하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엄청나게 타격을 주고 혼자만 그 당시 지금 돌아보면 좀 야박하지만 그냥 혼자 죽어. 혼자서 모든 걸 떠안고 그냥 뭐 파산을 하든 뭔가가 됐었으면 오히려 훨씬 더 지금은 회복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는데 일단 도움을 요청해서 빨대처럼 싹 빨아당기죠. 그래 놓고서 다 같이 공면을 하는 상황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형이니까 동생이니까 아이니까 일단은 지금 힘들다고 하니까 무턱대고 도와주다 보면 그냥 빨대처럼 싹 빨려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들죠. 그런 것처럼 이 카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너무 핑계대서 왜? 여기서 벗어나면 힘들잖아요. 있는 것도 힘들지만 벗어날 때 더 힘들어. 그래서 자꾸 여기에 안주하려고 힘들지만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에서의 제재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과를 해서라도 이 위기를 모면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이걸 계기로 뭔가를 자꾸 뭐 다변화를 시키든 자체 개발을 하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도 참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어거지가 있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검 9번. 자, 검 9번은 자, 주인공이 머리를 감싸고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는 듯한 표정. 자, 그래서 이 카드를 고민, 걱정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고민거리가 걱정거리가 엄청나게 많네. 지금 끙끙 끌어안고 있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렇지만 주인공은 이제 이불을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불을 덮고 있다는 거는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타로카드에서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갑옷이 보호를 해주고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불도 보호해주고 있는. 즉, 고민, 걱정을 해도 보호를 받고 있어. 근데 본인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즉, 그렇다는 얘기는 이 고민, 걱정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거의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자녀분들 걱정을 하잖아요. 본인이 뭐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보호해주는 사람은 누군가 존재해. 그래서 이거를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해요. 즉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누군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라. 그러면 해결이 될 거야. 끙끙 앓지 말고. 근데 한편으로는 쪽팔려서 한편으로는 체면 때문에 그 다음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괜히 욕이나 먹을 거 아닌가? 아이들이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뭔가 사고를 쳤어. 끙끙거려. 해결을 못하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큰일 날 것 같처럼.
그런데 결국엔 그걸 누가 해결해요? 결국 부모님이 해결하잖아요. 처음에 그거를 이제 본인이 얘기하든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혼은 나겠죠. 그렇지만 해결은 돼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야. 그렇지만 혼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끙끙거려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꽤 있겠지만 무언가 별거 아닌 비밀을 갖고 있었는데 남한테 얘기를 못하는 게 있어. 근데 누군가 그걸 약점을 잡고 흔들면 어떻게 돼요? 걔를 죽이죠. 별거 아닌 비밀이 살인으로 가는 드라마에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덮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엄청난 악마로 변하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원래 그게 너무 뻔한 레퍼토리. 그래서 철저한 악인을 막 쫓다 보면 너무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 되게 많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뭐 자녀분이나 배우자분한테 말하지 못하는 비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끙끙거려서 해결될 수는 없다. 그게 오픈이 되면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해결이 될 거야.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 그래서 쓸데없는 고민, 걱정. 특히 이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자녀분들 걱정한다고 그게 해결이 돼요? 아무리 해결이 안 돼요. 요 고민은 조금 달라요. 고민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건데, 걱정은 그냥 걱정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힘들게 하는 것 뿐이지, 뭐 자녀분 출근시켜 놓고서 얘가 교통사고 나가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으면 답이 나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걱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쓸데없이 이렇게 너무 생각이 많고 고민하지 말고 오픈을 시키면 뭔가 해결책이 나올 거야. 그리고 요즘에는 그 집단지성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해결 못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 집단으로 그걸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마포대교의 길이가 얼마일까를 물어봤을 때 정답을 맞히는 사람은 거의 없어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평균을 내면 거의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게 어떤 통계의 어떤 모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표로 평균은 이건데 그 평균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평균에 맞춰서 뭐를 해야 돼 라는 이제 착시 효과 같은 것들을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1인당 국민소득 같은 경우잖아요. 우리나라 3만 불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 네 식구면 12만 불 벌어야 돼요. 그러면 연봉이 한 1억 4천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집에서 남편 혼자 벌으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딱 중간인 거예요. 평균을 내면. 근데 우리나라 이게 중이 딱 소득을 제 1등부터 5천만 명까지 쭉 나열해 놓고 중간을 딱 자르면 200 얼마밖에 안 돼요. 3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지표를 어느 걸 갖다 쓸 거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대부분 그냥 우리나라 중간 순위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받으면 우리는 중산층이야. 근데 월급 250만 원 받아가지고 중산층 생활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내 식구가 다 그렇게 벌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통계나 뭐 어떤 표준의 문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되게 좋게도 되게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자, 이 10번 카드는 보기만 해도 아마 타로 카드에서 이게 제일 안 좋게 보이는 카드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주인공이 칼 10개를 맞고 죽어있는 모습.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그냥 보자마자 떠오르잖아요. 사람이 죽었네? 즉 죽음은 우리가 메이저 카드 13번에도 죽음이라는 카드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종결이라고 했어요.
즉, 이 상황도 무언가 종결이 돼야 돼. 즉, 종결이 되면, 죽으면, 자, 여기도 바다가 잔잔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종결이 됐을 때, 무언가 어려운 게, 자, 이 주인공이 지금 대부분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안 죽었으면 어떡할까요? 살아있으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러면 돼. 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표현도 써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즉, 죽음을 맞이 않으면 훨씬 더 고통이 오래 지속이 된다는 의미도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야. 즉, 그 고통을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종결이 돼야지만 마음의 평온, 물이 잔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노란색 하늘은 태양이 떠오르는 여명, 즉,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여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무언가 종결이 돼야지만 새로운 태양이 떠올라. 그러니까 죽은 카드하고 똑같아요. 죽은 카드에서도 앞에 사신의 모습들,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과 저 너머 탑 사이로 태양이 떠오르는 것. 즉 앞에 종결을 이루어야지만 태양이 떠올라. 이거는 거의 실질적인 죽음이 표현되어 있는 그림이고, 거기는 의미적으로 사신이라는 존재로 죽음을 암시하는 그림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종결을 지어야지만 새로운 시작이 꼭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는 기존의 거에 종결시키지 않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무언가를 마무리 짓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양다리를 걸치거나 또는 투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통을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거를 시작할 때는 종결을, 즉 죽음과 같은 종결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제일 속 편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카드는, 자, 코트 카드 4장. 자, 기본적으로 페이지, 기사, 퀸, 킹. 자, 시작에서 완성으로. 자, 그래서 기승전결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페이지는 보통 시작의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호기심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팡이 페이지나 컵 페이지는 지팡이를 바라보고 컵을 바라보고 호기심이라는 키워드가 맞게끔 상징을 바라봐요. 그런데 검 페이지는 어때요? 상징을 바라보지 않고 휘두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호기심이라는 키워드가 좀 사라지죠. 그 대신에 도전, 용기 이런 키워드가 훨씬 강하게 나타나요. 뭔가 맞서 싸우려고 하는 모습. 페이지가 시작이니까 뭐 지금 맞서 싸우고 있어 라기보다는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주인공이 서 있는 땅을 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즉 땅은 대지, 흙, 그래서 물질과 풍요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땅이 되게 비옥하고 푸르르고 뭔가 좋아. 그러면 현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근데 반대면 어떻게 돼요? 현실이 물질적으로 척박해, 울퉁불퉁해, 눈 받치면 냉혹해, 차가워,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즉 주인공이 서 있는 땅의 모습이 지금 현실을 대변한다는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은 지금 어때요? 땅이 울퉁불퉁하고 뒤에 보면 소나무도 바람에 흩날리고, 그러니까 현실이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이 주인공은 어때요? 그 안 좋은 현실을 극복하고 개척하려고 하는, 즉 이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현실을 극복, 개척하는 도전정신. 자, 그럼 연애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어때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 그러니까 연애가 쉽지는 않아. 그런데 이 친구는 어때요? 칼 들고 무언가 시작해서 그거를
쟁취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잖아요. 이래서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카드가 똑 떨어졌어요. 그럼 어때요? 녹록지가 않죠. 극복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 사업 열심히 하세요 그럴까요? 아니면 그거 지금은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저 같으면 굳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힘들고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얼굴을 보면 조금 약간 여성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기 이 표현을 이제 잔다르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뭔가 되게 중성적인 느낌이, 그러니까 되게 보이시한 느낌? 보이시한 여성 같은 느낌이 훨씬 더, 머리를 이렇게 길게 묶어서 그런지 아니면 몸의 라인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은 남성보다는 여성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한 카드라. 그리고 이제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거의 농부와 같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자, 가진 게 없는 이라는, 한마디로 개털이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현실이, 가진 게 많으면 현실이 이렇게 힘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가진 게 없고 현실이 되게 척박한 곳에서 개척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제일 합당한 직업이 군인, 군벌이 같은 느낌, 그쵸?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지금 녹록하지 않네요. 그렇지만 당신은,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는 지금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실은 안 좋지만 당신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할 그런 자리에 카드가 나오면 굳이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할 필요가 있죠. 우리 지팡이 7번 카드에서 비교해보면 돼요. 역경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한대. 그러니까 굳이 역경 고난을 맞아서 이겨내서 성공할 필요가 있나? 옛날 어른들이 이제 사서 고생한다. 젊어서는 사서도 고생한다는 얘기를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니 굳이 그걸 사서까지 고생할 필요가 있나? 사지 않아도 고생이 널려 있는데 굳이 사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좀 그런 것 때문에 이 카드는 지금 굉장히 그런 느낌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사. 자, 기사는 자, 이 중간 하니까 뭔가 도전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한데, 자, 중요한 거는 말의 모습이라고 그랬지. 기사는 항상 말의 모습이에요. 자, 기사가 지금 검 기사는 어때요?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의 느낌이 딱 들어요. 첫 번째는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너무 빨라. 너무 지금 돌격 앞으로 아니야? 두 번째는 이 상황 그대로 빨리 해야 돼. 이렇게 밀어붙여야 돼. 돌격해야 돼. 전혀 정반대로 사용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쓰냐 하면 제가 이제 예로 들어보면, 자, 다음 주 금요일까지 어떤 접수가 마감이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니까 그냥 최대한 빨리 해서 이번 주에 그냥 딱 접수하시는 분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금요일날 오전까지 놀다가 오후에 마감 시간 전까지 그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번 주에 빨리 야, 이것부터 빨리 해서 그냥 빨리 접수해서 끝내. 그런 사람은 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빨리 했다가 다음 주가 돼서 뭔가 변수가 생기거나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빨리 하다 보면 뭔가 놓치는 것도 있고 서류가 빠진 것도 있을 텐데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시간도 충분한데 좀 잘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막상 갔는데 뭘 빠뜨렸어. 대체가 안 되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마감이 오늘까지 헐레벌 때 딱 갔는데 서류 하나가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죠. 싸워서 일단 접수를 시키든가, 포기하든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돌아오죠. 근데 제가 아는 형님 같은 경우에는 싸워요. 아, 내일 갖다 준다니까. 일단 접수부터 해줘. 근데 대부분 이제 목소리가 커지면 받아주기는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밀어붙이고 있어. 전화를 하루에 10통화씩 하고 있으면 야, 너무 그렇게 들이대지 마.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 연애하는데. 미친 거죠. 야,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부 전화는? 좀 서둘러서 좀 밀어붙여. 그러니까 질문자의 성향에 따라서 정반대로. 저 사람은 나오고 연애가 시작될까요? 했을 때, 이 사람 성향이 이렇게 너무 저돌적이다 그러면 그렇게 밀어붙이면 위험해. 근데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라면 그래도 밀어붙여야지. 이렇게 질문자의 성향이 정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본질적인 거는 뭐냐면 지금 돌격 앞으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성향은 돌격 앞으로, 즉 저돌적인 사람, 앞뒤 보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죠. 무대뽀.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것도 약간 역설적인데, 자, 검의 속성은 자, 생각하고 사고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이게 효율적인가, 합리적인가. 그래서 시간을 생각을 해서 아, 이게 맞아 하면 결정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가 있어 생각나면 그냥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 확률은 누가 높을까요? 성공 확률은 두 번째가 더 높기는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밀어붙일 때. 그래서 하면 된다는 말이 있어. 예. 그게 좀 많아요. 왜냐면, 아무리 내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상대방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왜냐면 모든 상황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되게 합리적이라고 해서 실행해서 상대가 비합리적이면 말이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자, 그래서 역설적으로 뭐냐면 한편으로는 너무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장군이 진격 앞으로 그랬는데 밑에 있는 병사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돌격 앞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생각 없이 명령에 따라서 진격 앞으로가 될 필요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카드가 그림에서는 밀어붙여가 맞는 거예요. 서둘러라가 맞는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 사람이 많아요. 급한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런 키워드가 오히려 더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퀸의 모습. 자, 이 퀸의 모습은 자, 여왕이니까 뭔가를 이룬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긴 한데, 자,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 표정을 보면 만약에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이런 표정을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뭔가 단호한 모습이잖아요. 그쵸? 굉장히, 그래서 칼을 들고 있는 여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결단력이 굉장히 강한, 즉 결단의 여왕, 즉 굉장히 결단력이 강하다는 건 냉정해야 돼, 한편으로는 또 공정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어요. 즉 살가운 사람이 아니고 되게 차갑고 이성적이고 센, 그리고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 친구가 많을까요? 별로 없겠죠. 그래서 혼자야, 외롭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별명을 과부 카드라는 표현을 써요. 자, 과부라는 표현 자체가 이거는 우리나라 말에서 본인을 낮추는 말이에요.
저 과부해요 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지만 저 사람 과부야, 제 과부야는 그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을 낮춰 부르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느낌상 되게 세 보이잖아요. 혼자지만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느낌이 있는 단어라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이겨내고 이런 모습들,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 어쨌든 여기에도 아기 천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임신과 관련된 키워드가 녹아져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검 킹카드. 자, 칼을 든 왕, 결단의 왕이죠. 똑같아요. 결단력 있고 냉정하고 공정하고. 그러면 주위에 친구가 없죠. 그래서 뭔가 외로워. 그 주위에 친구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인데 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모습. 아까 여왕도 마찬가지죠. 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주위의 친구보다는 그래도 되게 이 사람은 되게 냉정하고 공정하고. 그래서 특히 검의 왕 카드는 11번 정의 카드하고 되게 닮아 있어요. 쓰이는 의미도 굉장히 비슷해요. 다만 이건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트카드 기본적으로 왕이었을 때 인물의 성향이 되게 강하니까 내 배우자, 아버지, 아니면 손윗사람 이런 인물적인 성향은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안에 녹아져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정의 카드하고 닮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공정하고 냉정하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되게 까칠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사나 아니면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그러면 조금은 좀 무섭다는 느낌도. 퀸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퀸이라면. 자, 퀸을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우리 지팡이 여왕 되게 당당하고 열정적인, 컵 여왕은 다정다감한, 검의 여왕은 되게 냉정하고 칼같은. 본인은 그 셋 중에 어떤 어머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항상 컵 같은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다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공통점을 들어가는 것 중에 이렇게 나비 문양이 있고 하늘에 보면 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비 문양들은 보면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그 다음에 나비로, 그러니까 단계 이거를 변태라고 하죠. 이 성적으로 변태가 아니고 모양이 완전히 즉 이 카레에서 보여지는 나비는 당신의 결정에 의해서 나비로도 될 수 있고 성충으로 되게 화려한 모습을 갈 수도 있고 그냥 애벌레나 번데기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나비 문양들이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요. 여기서도 나비가 그런 거를 좀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페이지에는 없죠. 그 다음 하늘의 새는 주위의 친구들, 주위의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멀리 있지만, 그러니까 개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친구들은 많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야. 자, 기사의 모습은 꽤 많은데 정신이 없어요. 즉,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많은데 친구들을 어지럽히고 있는, 정신없게 만들 소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 얼마나 외로울까. 자, 검은 두 마리예요. 한 마리나 두 마리나. 그러니까 이 왕도 주위에 사람이 친구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냉정하고 차갑다는 느낌이 든다면 주위에 친구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쫓고 공정하길 바라지만 내가 정의롭고 공정하잖아요. 그럼 어떠냐면 주위에 친구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은 이기적인 것 같아. 누구는 저 사람 상대방한테는 정의롭고 공정하길 바라고 나는 아니 그렇게는 못 살아. 좀 그렇게 좀 이중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검카드를 보면 칼이라는 것들이 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처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게 아까 마이너 카드에서 쭉 보면 칼의 모습에서 자, 이렇게 꼽혀 있는 칼과 이렇게 걸려 있는 칼이 있어요. 여기도 꼽혀 있고 여기는 꼽혀 있는 거와 꼽혀 있고 들고 있고 걸려 있고 꼽혀 있고 들고 있고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 들고 있는 카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결정이라는 의미가 되게 강하게 녹아져 있는 카드들이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결단 그런 의미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본인의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꼽혀 있는 카드들은 기본적으로 고통을 암시해요.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지금 너무 힘들어, 고통을 암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걸려있는 것들은 고민, 스트레스예요. 좀 생각적인 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꼽혀있다는 것 자체는 직접적으로 고통이 강하다는 의미고, 걸려있는 거는 지금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 고민이 많아, 이런 거를 암시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배에 꽂혀 있지만 꽂혀 있기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녹아져 있는 거고요. 이거는 힘든 부분과 본인이 들고 있지만 잘못 들고 있잖아요. 이건 땅에 꼽혀 있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고, 이거는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고통스럽게라기보다는 이거는 정말로 몸에 꽂혀 있으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나머지 페이지는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결단과 결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카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펜타클을 좀 할까요? 아니면 펜타클을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할까요? 그러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카드 가지고 오셨나요? 그러면 카드를 가지고 지금 메이저 카드로만 쓰면 원카드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책도 있고 하니까 원카드 잘 안 쓰게 되죠. 아예 안 하시나요? 원카드고 원카드고 쓰리카드고. 카드는 가능하면 자주 활용하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타로 카드를 비교할 때 딱 두 가지를 예를 들거든요. 하나는 영어고요, 하나는 운전이에요. 그러니까 난 영어 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주 활용해야 되죠. 나 운전 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역시 자주 운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해서의 느낌이 뭐냐면 이게 이론적이든 어쨌든 자주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말을 하든 아니면 말을 안 해도 자주 듣기만 해도 계속 실력이 좀 느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외국인이든 상대방한테 내 생각을 명작을 해서 말을 자꾸 해봐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어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독해요. 문장을 자꾸 독해하는 능력을 해요. 이 반대가 안 되는 거야. 한글로 뭔가를 생각했는데 이걸 영어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영어로 써놓은 거는 해석은 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번안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번역을 해도 콩글리시를 자꾸 번역을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읽는 거는 기존에 있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만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걸 영어로 말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 문장을 자꾸 만들어야, 그 문장을 만들 때는 그냥 한국식으로 생각을 만들어지지 않고 내가 미국 사람이라 생각하고 미국식 사고, 영국식 사고를 해야지만 굉장히 거기에 부합되는 영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영어를 잘할 기에는 많이 해봐야 되는 거. 운전은 더 심하죠.
운전을 아무리 말로 듣고 동영상으로 보고 얘기를 들어도 직접 운전하지 않으면 실력이 전혀 늘지 않아요. 직접 그걸 몸으로 익혀야지. 그러니까 타로도 똑같아요. 책으로 아무리 남이 하는 거 아무리 보면 도움이 되긴 돼요. 근데 본인이 직접 해서 리딩하지 않으면 왜? 상대방이 리딩한 게 똑같이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올 수가 없고. 그러면 새로운 거를 내가 직접 리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방한테 누군가한테 할 때 내가 타로를 잘하게 하는 것들은 뭐예요? 타로를 손에 자주 익혀서 이 사람 프로네 라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는데 막 카드 일로 튀고 절로 튀고 이거 쫙 했는데 막 울퉁불퉁불퉁해. 이 사람한테 타로를 해도 이 사람이 정확히 읽어줄까?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신뢰를 못 주면 상대방이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아요. 상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늘려놔야 그거는 내가 타로 이론을 몰라도 이거는 맨날 연습할 수 있잖아요. 카드 섞는 거 TV를 보면서 그러니까 뭐 동영상을 보관할 때 누구는 이렇게 섞더라 누구는 이렇게 섞더라 나도 한번 해볼까? 그건 연습을 하지 않은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카드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화투 치듯이 해요. 그냥 몸에 배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는 옆에서 빼서 이렇게 탁탁탁탁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엄청나게 숙달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처음 몇 번 하다가 잘 섞이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 근데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게 좀 게을러서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상대방한테 보여줄 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카드들은 손에 익은 카드들은 잘 되는데 어떤 데 갔는데 내 카드가 없어. 남의 카드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숙달돼 있으면 남의 카드들도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숙달이 안 돼 있으면 남의 카드는 완전히 버벅대요. 그러면 내 카드 할 때는 그래도 괜찮게 근데 남의 카드 할 때는 막 엉망을 하잖아요. 저거 촛잔대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되고 작은 카드는 가능하면 사용 안 하고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손에 익는데 훨씬 빨라져요.